기원전 6세기 카필라국 왕궁에서 시다르타 태자는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어머니 마야 부인은 일찍 떠났고 이모이자 왕의 또 다른 부인인 마하파자파티가 친어머니처럼 태자를 돌봤습니다. 그녀는 아침이면 오늘도 평안하자라고 속삭였고 밤이면 창가에 기대어 아이의 내일을 빌었습니다. 태자는 병치레가 거의 없었고 마음이 고르고 언어가 또렷했습니다. 사람들은 저 아이는 눈빛이 맑다고 말했습니다. 슛도다나 왕은 아들이 세상에 허덕이지 않도록 모든 것을 마련했습니다. 왕은 신하들에게 거듭 명했습니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흔적을 태자 앞에 두지 말라. 근심이 될 만한 일은 모두 가려라. 그렇게 왕궁은 늘 밝고 화려했고 웃음과 음악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태자는 풍족함을 당연히 여기는 법을 배우지 않도록 감사 인사를 먼저 하도록 음식을 나눌 줄 알도록 배웠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먼저 나누어야 한다는 말이 늘 귀에 맴돌았습니다. 태자의 교육은 일찍 시작됐습니다. 아침에는 글과 산술, 낮에는 역사와 노래, 저녁에는 활쏘기와 마차 몰기, 무예와 기초 전술을 익혔습니다. 스승들은 그가 질문을 잘한다고 칭찬했고 태자는 대답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듣고 곱씹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글씨는 반듯했고 기억력은 남달랐습니다. 한 번 들은 시구절을 그 자리에서 다시 읊을 수 있었고 활을 당기면 열의 9은 관역 중심에 꽂혔습니다. 승부에 이겨도 자랑하지 않았고 진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원에서 놀 때면 태자는 작은 생명을 살폈습니다. 개미가 줄을 지어 이동하면 걸음을 멈추었고 벌이 물가에 내려앉으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새끼새가 둥지에서 떨어졌을 때는 희종에게 시키지 않고 직접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내 자리는 여기다라고 낮게 말하며 둥지에 돌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연못가에서 뱀이 개구리를 물어 삼키는 장면을 보고 그는 한참 말을 잃었습니다. 살기 위해 서로를 해치는 삶, 그 끝은 어디에 있을까? 마음속 질문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왕은 더 많은 즐거움이 탑이라 여겼습니다. 계절마다 정원을 새로 가꾸고 연회와 음악회를 열고 먼 지방에서 제주 좋은 음악가를 불러들였습니다. 소리와 춤이 밤까지 이어지면 궁은 환했지만 소리가 잦아들면 태자의 귀에는 바람소리만 남았습니다. 그는 꽃이 피었다 지는 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피고 지는 것은 자연이라지만 사람의 마음도 그와 같은가. 물음은 가지를 쳐 넓어졌고 스스로에게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를 되물었습니다. 스승들은 태자의 집중력을 높이 샀습니다. 산술 문제를 풀 때 태자는 먼저 원리를 묻고 다음에 계산을 했습니다. 역사 시간에는 전쟁의 승패보다 백성의 삶을 더 궁금해했습니다. 승자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습니까? 패자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스승이 한동안 말을 못 찾을 때도 있었습니다. 무예 수업에서도 태자는 힘으로 누르기보다 균형을 지키는 법을 익히려 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다치지 않는 것이 먼저다. 이런 태도의 뿌리는 천성의 자비심이었습니다. 마하파자파티는 밤마다 태자에게 짧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널 낳고 일주일 만에 떠나셨단다. 너를 사랑하는 마음은 떠나지 않았단다. 태자는 그 말을 들을 때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얼굴을 그리워했고 그리움은 마음을 더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가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군가를 잃는 슬픔이 이렇게 오래 남는다면 사람은 무엇으로 서로를 위로해야 할까? 태자가 성장하면서 궁은 더 넓고 화려한 거처로 바뀌었습니다. 바닥은 반짝였고 벽에는 먼지방에서 온 집조가 걸렸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담장은 바깥 세상과의 거리를 더 넓혔습니다. 태자는 담 위의 하늘을 오래 보았습니다. 시종이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묻자 그는 답했습니다. 보이는 것은 하늘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담장은 안전을 주었지만 동시에 답답함을 키웠습니다. 자유와 보호는 늘 긴장 속에 공존했습니다. 무술 시합이 열리면 태자는 늘 상위권이었습니다. 어느 날 씨름에서 연달아 이긴 뒤 그는 상대에게 물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겼지만 내일은 모릅니다. 서로 다치지 않는 법부터 익힙시다. 활쏘기 시험에서는 의도적으로 한 발을 빗맞히고 시선 통제를 연습했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손도 흔들린다. 그의 수업 노트에는 짧은 문장이 많았습니다. 숨을 길게 말은 짧게, 먼저 듣고 나중에 말하기. 스승 한 명은 태자에게 철학적 물음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다면 행복해질까요? 태자는 잠시 침묵한 뒤 말했습니다. 원하는 것을 모두 얻는 순간 새로운 욕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 원하는 것의 모양을 알아야 합니다. 스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스승은 물었습니다. 언제 사람은 화를 냅니까? 태자는 답했습니다. 내 뜻이 막힐 때, 혹은 나의 것이라 믿는 것이 위협받을 때? 이어서 덧붙였습니다. 그러면 화의 뿌리는 집착일지도 모릅니다. 왕은 이런 질문들이 불편했습니다. 아이의 마음이 너무 깊은 물로 들어가고 있다. 왕은 더 많은 오락을 마련했고 신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슬픔과 고통, 늙음과 병듦의 흔적은 더 멀리 치워라. 신하들은 명을 받들었지만 세상은 명령으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병든 사람의 신음과 장례 행렬의 북소리는 담장 밖 어딘가에서 여전히 울렸고 바람은 가끔 그 소리를 왕궁으로 운반했습니다.
태자는 그 소리가 무엇인지 묻지 않았지만 마음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태자는 정원에서 개미떼 옆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시종의 이유를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줄을 깨뜨리지 않으려 합니다. 잠시 뒤 개미떼가 좁은 틈을 지나며 서로를 밀어주는 모습을 보자 그는 웃었습니다. 저 작은 것들도 서로 도우려고 애쓰는군요. 그날 밤 그는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작은 것에 담긴 법을 본다. 사소한 것들에서 배움을 찾는 습관은 그를 더욱 조용하고 집중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태자는 악기를 배울 때도 목적을 달리했습니다. 소리를 잘 내기보다 마음이 흔들릴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알자. 그래서 일부러 빠르게, 느리게, 끊어지게, 이어지게 연주하며 자신을 관찰했습니다. 완벽한 연주보다 흔들림을 알아차리는 연습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흔들림을 모르면 고칠 수 없다. 스승은 놀랐습니다. 내가 찾는 것은 기술이 아니라 길이구나. 태자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놀이에서도 그는 규칙을 고치곤 했습니다. 이기는 사람만 상을 받지 말고 다 같이 한 번씩 서로 장점을 말하자. 누군가의 장점이 입에 오르면 놀이는 더 따뜻해졌고 경쟁은 덜 거칠어졌습니다. 어떤 친구가 물었습니다. 왜 이런 규칙을 만듭니까? 태자는 대답했습니다. 많이 가진 자가 나누면 모두가 편안해진다. 그 말은 단지 노랫말이 아니라 태자의 삶을 지탱하는 원칙이었습니다. 마하파자 파티는 때때로 조용히 경고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음이 흐리면 물을 맑게 하듯 가만히 두거라. 태자는 그 말을 익혀두었습니다. 화가 오르면 숨을 길게 쉬었고 기쁨이 지나쳐도 다시 숨을 길게 쉬었습니다. 균형을 잃지 않으려는 훈련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높아지면 내려오고 너무 낮아지면 들어올리자. 이 단순한 습관이 그를 안전하게 지켜주었습니다. 궁에서는 태자의 혼사를 두고 소문이 오르내렸습니다. 왕은 훌륭한 가문을 떠올렸고 신하들은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태자는 마음의 준비가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른 채 누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는 성급히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왕은 답답했지만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왕은 담장을 더 높이고 시야를 더 화려하게 채웠습니다. 그러나 높아진 담장만큼 마음의 질문도 더 높아졌습니다. 스승 중 한 명이 몰래 조언했습니다. 세상의 어두움이 전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야 밝음을 아는 법입니다. 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늘렸습니다. 음식을 먼저 나누고 말을 적게 하고 남의 허물을 쉽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남을 다치게 하지 말자. 이 원칙은 그를 더 조심스럽고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몇 차례 순환하는 동안 태자는 키가 자라고 어깨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나 진짜로 자란 것은 몸보다 마음이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묻고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질문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태어나 늙고 병들고 죽는 이 흐름은 누구도 피할 수 없는가? 괴로움은 어디서 시작되어 어디서 멈추는가? 멈추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찾을 것인가? 답은 아직 없었지만 물음 자체가 이미 길이 되고 있었습니다. 왕은 태자의 깊어진 침묵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즐거움으로 침묵을 덮으려 했습니다. 더 큰 잔치, 더 화려한 공연, 더 고운 장식? 그 모든 것의 중심에서 태자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고요를 잃지 말자. 바람이 창살을 스치면 그는 바람의 길을 따라 생각을 보냈습니다. 담장 밖의 세상, 그곳의 삶과 슬픔과 기쁨을 상상했습니다. 상상은 언젠가 발걸음이 되는 법입니다. 이 시기의 시다르타는 겉으로는 왕궁의 모범적인 태자였지만 속으로는 이미 수행자의 질문을 품은 소년이었습니다. 어진 마음, 날카로운 관찰, 절제된 습관, 흔들림을 살피는 연습, 작은 생명에 대한 연민. 이 모든 것이 조용히 모여 아직 열리지 않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문을 향한 마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걸음은 언젠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의 삶은 새로운 길로 접어들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태자는 등불을 끄고도 한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오히려 마음의 소리가 또렷해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찾는 답은 책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다. 삶 속에서, 사람 속에서, 나의 마음 속에서 찾아야 한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때가 오면 물러서지 않겠다. 두려움이 와도 호흡을 지키겠다. 남을 탓하기보다 먼저 나를 살피겠다. 그 다짐은 소리 없이 단단해졌습니다. 이렇게 그의 어린 시절은 힘과 기술, 예의와 배려를 두루 익히는 시간임과 동시에 조용한 질문이 자라는 시기였습니다. 담장은 여전히 높았지만 마음은 이미 담장을 넘어 세상을 향해 가늘게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다음 계절이 오면 그 손은 조금 더 멀리 닿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도 그는 서두르지 않을 것입니다. 고요를 지키고 마음을 살피며 배운 것을 삶에서 확인하려 할 것입니다.